안녕하세요. 장동건 미래스탁의 박시장입니다. 4월 24일 증시 마감 시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코스피는 2675.75포인트 2.01%로 큰 폭으로 상승을 했습니다. 미국 증시 훈풍과 기업들의 실적 기대감 속에 외국인과 기관이 순매수하며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외국인은 4,557억 순매수, 기관은 3,620억을 순매수하였습니다. 코스닥은 862.23포인트 1.99%로 상승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외국인과 기관이 순매수하면서 상승 마감하였습니다. 외국인은 1835억 순매수, 기관은 727억을 순매수하였습니다. 미국 증시 훈풍과 기업들의 실적 기대감, 미국의 4월 제조업 구매자 관리수 PMI가 49.9로 4개월 만에 최저치를 기록하면서 금리 인하 기대감이 나오면서 경제 지표 영향에 따라 외국인들의 자금이 재유입됐습니다. 반도체와 2차전지가 강세를 보이면서 우리 증시는 상승 마감하는 모습을 보였고, 우리 증시 투톱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지수 상승을 견인했는데요. 간밤 미국 증시에서도 엔비디아가 3% 이상 오르면서 AI 반도체주에 대한 투자 심리가 개선 영향으로 삼성전자가 4.11, SK하이닉스도 5.15% 상승하였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1369.20, 0.66% 하락 마감하였습니다. 미국의 4월 제조업과 서비스업 구매자 관리지수 PMI가 예상보다 부진한 모습을 나타내면서 미 경기 둔화 우려 등의 원달러 환율은 하락하는 모습이었습니다. 테마 시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반도체 관련 종목들의 반등이 강한 모습이 나타났는데요. 엔비디아가 시총 2조 달러를 다시 헬포트 돌파를 하고, 삼성전자가 미국 AMD에 4조 원대 HBM 물량 공급 소식이 나오면서 SK하이닉스, 삼성전자, 한미반도체, 리너공업, 하나마이크론, 에이징랜드, PSK홀딩스, HPSP 등 반도체 일부 관련 종목들의 반등이 있었습니다. 간밤에 뉴욕 증시가 기업 실적 호조와 경제 지표 둔화 등에 상승하면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급등 마감했는데요. 2.21% 상승하면서 4,478.80을 기록했고, AMD 2.42, 엔비디아의 3.65% 이렇게 상승했고, 마이크론 테크놀리지도 3.07% 상승했습니다. 특히 엔비디아가 모건 스탠리의 긍정적인 리포트 속에 시총 2조 달러를 재돌파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모건 스탠리는 보고서를 통해 엔비디아가 AI 전용칩 경쟁에서 우위를 정함에 따라서 향후 12개월 동안 주가가 20% 정도 상승해서 1000달러 돌파를 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삼성전자가 상반기 양산 예정인 HBM3E 12단 D램을 AMD에 공급하기로 했다고 일부 언론에서 보도가 나왔는데요. 삼성전자가 지난 2월달 HBM3E 12단 샘플을 고객사에 제공하기 시작했고, 공급 규모는 약 30억 달러로 약 4조 1300억 정도. 삼성전자는 HBM을 구매 단가로 AMD의 그래픽 처리 장치 GPU를 구매했기로 했지만 구체적인 GPU 제품과 물량은 확인되지는 않았습니다. AMD가 올해 하반기부터 칩 양산을 시작하는 점을 감안하면 공급 시기는 하반기가 좀 유력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또 텍사스 인스트루먼트가 기대 이상의 실적을 공개한 것도 긍정적으로 작용했습니다. 텍스 인스트루먼트가 지난밤에 뉴욕장 마감 후에 1분기 순이익 11억 달러, 주당 1.20 달러, 전년 동기 대비 17억 달러, 주당 1.85 달러보다 축소됐고, 매출 또한 36억 6천만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44억 달러 대비 16% 감소했다고 밝혔지만, 다만 이 팩트셋 집계에 따르면 주당 순이익이 전망치가 1.07달러와 매출 전망치가 36억 달러로 모두 상회하면서 시간외에서도 한 7.68% 상승하면서 또 훈풍이 일어났습니다. 우주항공 관련 종목들의 오늘 움직임이 괜찮았습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괜찮은 모습을 보였는데, 한국의 첫 초소형 군집 위성 1호기가 발사를 했습니다. 그러면 세트랙 I, AP 이성, 인텔리안 테크, 제노코, 캔커와 에어로스페이스 등 우주항공 관련 종목들의 움직임이 있었는데요. 국내 최초 양산형으로 개발된 초소형급 지구관측용 실용위성 초소형 군집위성 1호가 오늘 오전 7시 32분께 뉴질랜드에서 발사가 됐는데요. 고도 이제 5,500km에서 배치된 1호기는 지구를 두 바퀴 가량 돈 뒤에 오전 11시 55분
대전 한국항공우주연구원 지상국과 첫 교신을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번 초소형 구집 위성이 준실 시간 안보 및 재난재해대응 체계 구축이 필요하다는 인식하에 개발됐고, 한반도와 그 주변 해역을 정밀 감시하고 국가 안보와 이 재난 재해보다 빠르게 대응하는 것이 목표이고, 나아가 처음으로 실용 초소형 위성을 군집 운용함으로써 위성 영상 획득 주기를 대폭 줄이고 관측 범위도 넓혀서 세계 시장을 대상으로 다양한 서비스를 창출할 수 있을 거로 기대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율주행차 관련 종목들이 오늘 움직임이 있었는데요. 테슬라 일론 머스크 CEO가 로봇택시 전략 발표를 하면서 라이콤, 상한가, 모바일 어플라이언스, 나닉스, 퓨런티어, 프론텍, 현대오토웨버 등 자율주행차 관련 종목들이 좀 반등이 나왔습니다. 반등이 있고 일부 종목은 또 차익 실현이 나오는 모습이었습니다. 이 테슬라가 이 시장 기대치를 밑도는 1분기 실적을 발표하면서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 경영자가 장 마감 후에 이 자율주행차 개발에 대한 자신감을 내비쳤는데, 타 자율주행 택시 사업자들이 규제 정거를 뚫는 길을 개척하고 있다면서 이 자율주행차가 인간보다 안전하다는 점만 증명한다면 심각한 규제 장벽은 없고, 테슬라는 결국 수천만 대의 로봇택시를 운영하며 차량 소유주는 이를 에어비앤비처럼 빌려줄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테슬라가 자율주행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믿지 않는 사람이라면 이 회사에 투자가 돼서는 안 된다고 이렇게 머스크는 얘기를 했습니다. 자율주행차가 아직 인프라를 갖추지 못했고 또 공공도로에서 테스트를 하기 위한 규제 승인도 확보하지 못해 테슬라가 쉽게 성공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시장의 우려를 불식시키는 모습이었습니다. 광고 관련 종목들이 오늘 움직임이 괜찮았는데요. 메타 스레드가 11 활성 사용자가 트위터, 옛날 트위터가 X로 바뀌었죠, 이름이. X가 출을 했다는 소식에 와이즈버즈, 플레이디, EM넷, 모비데이즈, FNSN, MP 등 광고 관련 종목들이 오후에는 반등이 나오는 모습이었습니다. 메타의 텍스트 기반 소셜미디어 SNS 스레드가 활성 사용자의 증가로 이전의 트위터인 X의 지위를 넘보고 있는데요. 이 스레드는 미국에서 X보다 1일 사용자 수가 더 많으며, 이 스레드가 작년 12월에 애플에서 가장 많이 다운로드된 이 앱이 가운데 하나가 된 뒤 계속되는 추세라고 알려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 스레드는 현재 애플 앱스토어에서도 세 번째로 많이 다운로드되는 무료 앱이고, 트위터는 41위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구글 플레이 스토어에서는 스레드가 12위 정도 차지를 했고 X는 또 44위 정도 있는데요. 현재까지 스레드의 평균 일일 사용하는 사용자가 약 22,800만 명으로 추정되고 있고, 이 스레드가 지난 12월에는 하루에 약 1,800만 명의 사용자를 보여준 것에 비해서 한 55% 증가한 수준입니다. 또 중국계 동영상 공유 플랫폼 틱톡이 또 미국 내 사업권을 강제 매각하도록 하는 법안이 23일 미국 연방의회를 통과를 했습니다. 이날 통과된 법안은 틱톡 모의사인 중국 기업 바이트댄스의 270일 안에 틱톡의 미국 사업권을 매각하도록 하며, 기간 내 매각하지 않을 경우 미국 내 서비스가 금지된다고 이렇게 전해지고 있으면서 광고 관련 종목들의 오늘 또 오후장에는 반등이 있었습니다. 조선 기자재 관련 종목들이 오늘 또 힘이 좋았는데요. 미국과 중국의 갈등 반사 수혜와 조선 업황 회복 기대감이 지속되면서 HD 현대중공업, HD 한국조선해양, 하나엔진, 엑스트엔진, 태웅, 케이프, 인하전공 등 조선 기자재 종목들의 움직임이 좋았습니다. 미중 갈등 반등 수혜와 조선 업황 회복 기대감 소식에 지속되고 있는데, 미국이 중국의 조선 해운사에 무역 제재를 할 가능성이 커지면서 국내 조선 기업들의 이익을 볼 것이라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미국 무역대표부 USTR이 최근 중국 해운 물류 조선업을 겨냥해 미국 무역법 301조 조사 결실을 발표를 했고, 이 조사는 미국 행정부가 외국의 통상 관행 정책을 조사해서 무역 장벽이 확인되면 수입품을 제재할 수 있도록 하는 경제 안보 법률입니다. 이 조사는 이제 전국 5개 노동조합이 지난 3월 미국에 중국의 해양과 물류, 조선 부분의 정책과 관행을 조사해 줄 것을 요청하는 청원서를 제출한 데에 따른 것인데, 미국 USTR 무역대표부 대표가 노조의 우려사항에 대해서 완전하고 철저한 조사를 시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또 조선 업황 회복 기대감과 70조 규모 캐나다
잠수함 수주 가능성이 지속되어 있는 것도 또 긍정적으로 작용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또 하나는 엔진이 이 전일장 마감 이후에 시장 컨센서스를 크게 상회하는 또 1분기 실적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전년 동기 대비 매출은 47.16, 영업이익은 376.85%까지 이렇게 증가를 했고 순이익 또한 162.67%로 증가하면서 호실적을 발표하면서 또 훈풍이 일어났습니다. 테슬라가 실적 부진에도 저가 차량 발표 소식에 따른 시간의 주가 급등에 2차전지, 전기차 관련 종목들의 일부 종목들이 이제 반등이 좀 있었습니다. 삼성 SDI, LG 에너지 솔루션, 에코프로머티, 에코프로 PM, 솔브레인, 솔루스 첨단 소재, 포스코 퓨처엠 등 2차전지, 전기차, 리튬 관련 종목들이 일부 종목들이 상승했는데요. 미국 전기차 테슬라가 시장 기대치를 밑도는 1분기 실적을 발표를 했지만 주가가 시간의 거래상에는 13% 이상 급등세를 보였습니다. 테슬라가 뉴욕 증시 장 마감 후에 1분기 매출이 213억 100만 달러, 약 29조 3,102억 원, 작년에 같은 기간에 233억 2,900만 달러보다도 9% 감소했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올가 평균 예상치가 221억 5천만 달러를 하회하는 수준인데요. 테슬라 분기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 감소한 것이 코로나19 영향을 받은 2020년 2분기 이후 약 4년 만에 처음입니다. 다만 또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가 실적 발표 컨퍼런스 콜을 통해서 모델 2로 불리는 저가형 전기차 생산을 올해 말은 아니더라도 내년 초부터 시작할 것이라며 그렇게 되면 연간 300만 대를 차량을 생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고 모델 3, Y, S, X 이렇게 사이버 트럭 외에 저가 차량을 출시하면서 새로운 수요를 일으키겠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4분기 실적 발표 때만 하더라도 이 저가형 전기차 생산을 내년 하반기부터 시작할 것이라고 밝혔었지만 대폭 앞당겼습니다. 최근 투자자들이 테슬라의 저가 전기차 계획 폐기를 우려해 왔었는데 이 같은 우려가 해소되면서 투자 심리가 개선되는 모습이었습니다. OLED 시장 성장 전망 소식에 OLED 관련 종목들이 5회에도 반등이 나왔는데요. 풍원정밀, TSE, 덕산테크노비아, 솔루스 첨단 소재 등 OLED 관련 종목들이 상승했습니다. 작년에 글로벌 디스플레이 시장이 수요 이축 영향으로 전년보다 감소했지만 올해 이 정보기술 IT 제품 사이클이 도래하면서 반등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고요. 특히 국내 기업들이 강점을 갖고 있는 OLED 유기 발광 다이오드 시장이 성장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디스플레이 시장 내 OLED가 차지하는 비중이 올해 역대 최고를 또 기록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고 하는 모습이고 이에 따라서 국내 기업들의 매출 확대가 기대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테슬라 CEO 머스크가 옵티머스 로봇을 내년에 판매 개시 가능성 언급 소식에 지능형 로봇 관련 AI 관련 종목들이 이제 상승을 했는데요. 사이맥스, 제우스, 러셀, KNR 시스템, TPC, 스맥, 이렌시스 등 지능형 로봇, AI 관련 종목들이 상승했습니다. 테슬라가 시장 기대치를 밑도는 1분기 실적을 발표했지만 일론 머스크가 휴머노이드 로봇 옵티머스의 대량 생산과 판매가 내년에 시작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옵티머스 로봇이 연구실 안에서 공장 작업을 수행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고 올해 안에 테슬라 공장에서 실제 작업을 수행하는데 사용할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고요. 테슬라가 2025년 내년 말까지 옵티머스 로봇을 외부 고객에게 판매하기 시작할 수 있다고 이렇게 이제 발표했습니다. 테슬라는 지난해 말 이전 세대보다 무게는 줄이고 보행 속도를 높이며 유연한 동작을 구사하는 옵티머스 2세대를 공개한 바 있었습니다. 추가로 이제 그 한국형 도심 항공교통 UAM 상용화 첫 실증 사업 성공 소식에 UAM 도시항공 모빌리티 관련 종목들이 상승했는데 베셀, 한국카본, 하나에어로스페이스, 캔커에어로스페이스 등 UAM 도시항공 모빌리티 종목들 관련 테마들이 좀 상승을 했습니다. 현대차는 이제 이 현대차와 대한항공, 인천국제공항공사, KT, 현대건설과 함께 지난달 11일부터 5주간 전남 공 국가종합비행 성능시험장에서 진행한 한국형 도심 항공교통 그랜드 챌린지 1단계를 성공적으로 이렇게 완수했다고 밝히고 있는 모습입니다. 하나큐셀 자회사가 미국 대규모 태양광 턴키 수주와 또 미국과 유럽의 중국산 태양광 관세 부과 반사 수혜 기대감에 지속되면서 태양광 관련 종목들이 오늘 또 반등이 있었는데요. 대명에너지, CN플러스, SDN, 대주전자재료, 아바코, 주성엔지니어 등 태양광 관련 종목들이 상승했습니다.
하나솔루션 큐셀 부분 하나 큐셀인데요. 이 자회사 이네이블이 미국 에너지 인프라 전문 사모펀드 TGC와 450메가와트짜리 태양광 모듈을 공급을 하고 발전소를 시공하는 내용의 턴키 계약을 체결했다고 합니다. 마이크로소프트와 이어 두 번째 대형 계약으로 이번 계약에 따라서 하나큐셀이 올해부터 내년까지 이 TGC가 미국에서 추진하는 태양광 발전 사업에 모듈 450메가와트짜리를 공급하고 이 네이블은 발전소 설계 구매 시공을 맡을 예정입니다. 또 미국과 유럽의 중국산 태양광 관세 부과 수혜 기대감도 지속되고 있는데 미국 등이 잇따라 중국산 태양광 패널 견제 수위를 높이고 있는 가운데 미국이 동남아를 거쳐 수입하는 중국 물량에 오는 6월부터 254%의 반덤핑 관세를 부과할 예정이고 유럽 또한 오는 7월부터 중국산 케이블, 태양광 패널 등의 수입 제한 조치를 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한번 또 오픈 AI가 CEO인 올트먼이 또 태양광 스타트업에 투자한다고 어저께 말씀드렸었죠. 이것도 호재로 작용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장동건 미래스탁 전화번호는 166-3797입니다. 끝으로 장동건 대표 유튜브 채널 구독과 좋아요 많이 부탁드리고요. 알림 설정도 꼭 해두시기 바랍니다. 유튜브 채널에 보면은 공유가 있습니다. 공유, 소개 링크 많이 부탁드리고요. 유튜브 장중 라이브 무료 방송 진행하고 있으니까 혼자 하기 힘드신 분들이나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언제든지 오셔서 많은 도움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시장도 모든 분들 고생 많으셨고요. 남은 시간 평안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